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 정치학과 박원호 교수가 지적한 미베인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미베인 교수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4월 29일 한국의 이번 총선에 대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업로드한 이래 5월 9일 2차 수정 보고서를 거쳐 현재 5월 13일 3차 수정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3차 수정 보고서가 왜 나왔나 봤더니 박원호 교수의 데이터 오류에 관한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표지 밑부분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버전의 보고서에 쓰인 데이터에서 많은 무소속 후보가 생략된 문제점을 찾아준 박원호 씨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첫 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전에 생략된 50명의 무소속 후보를 포함하도록 수정된 데이터 세트를 이용함으로써 5월 9일 판보다 개선되었다. 그러니까 2차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의 문제를 박원호 교수가 찾아내어 미베인 교수에게 알려줬고, 미베인 교수는 이 문제를 수정하여 3차 수정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얘기죠. 먼저 박원호 교수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요. 현재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박사학위를 어디서 받았나 했더니 아이러니하게도 미베인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미시간 대학 애나바 캠퍼스입니다. 자, 전공 분야가 가장 중요하겠죠. 방법론과 투표 행태라고 합니다. 미베인 교수 또한 연구 분야가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같은 분야의 전문가라고 봐야겠죠. 미베인 교수의 3차 수정 보고서가 나오자 미베인 교수를 열렬히 지지하는 와세다대 정치학과의 정훈 교수는 다음과 같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미베인 교수님의 3차 결과 보고서, 데이터 오류 논란 종결.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류가 제거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재분석해본 결과 이번 21대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감지되었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원호 교수가 지적한 데이터 오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베인 교수는 50명의 무소속 후보들이 생략된 문제가 해결됐다고 아주 간단히 적고 있죠. 저는 이에 대해 박원호 교수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답변 결과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베인 교수가 무소속을 하나의 정당으로 간주하고 각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무소속 후보가 받은 표를 한 명의 무소속 후보가 받은 표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50명의 무소속 후보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됐던 것이죠. 이 오류의 수정으로 보고서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1위 후보 2등 모델에 따라 부정표로 인해 당락이 바뀐 곳의 수는 다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무소속은 1차 보고서에서 한 곳이었다가 2차에서 두 곳으로 늘어났고 다시 3차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무소속 후보의 부정당선이 사라진 것은 아무래도 박원호 교수가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수치의 변화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미베인 교수가 계속 보고서를 수정해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박원호 교수가 처음에 지적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3차 보고서에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베인 1차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박원호 교수가 이 문제점을 지적한 페이스북 글입니다. 미베인 보고서의 결과를 두고 여기 가비지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나오죠. 사실 이건 자료를 다루는 학문에서 아주 중요한 격언입니다. 나무위키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속담이면서 경제학, IT, 경영학, 공학 등 자료를 다루는 학문이라면 금과 옥조인 격언, 흔히 기고라고 발음한다. 쓰레기를 넣은 곳에 쓰레기가 나온다 정도로 번역이 가능한데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올바르지 않은 결과값이 나온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박원호 교수는 미베인 교수가 올바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베인 3차 보고서에 나타난 그래프와 박원호 교수가 직접 작성한 그래프를 비교해 놓은 사진입니다. 두 그래프 모두 가로축이 선거구별 투표율을 나타내고 세로축이 민주당 후보 득표율을 나타낸 산점도입니다. 둘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투표율의 범위가 다르죠.
미베인 보고서에 나타난 그래프의 선거구별 투표율 평균이 아무리 작게 잡아야 85%는 되고, 반면 박원호 교수의 산점도에서는 투표율의 평균이 65%에서 70%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1대 총선 투표율을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투표율이 66.2%라고 나오죠. 박원호 교수의 산점도가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호 교수는 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건 어느 나라 투표율인지. 미베인 교수가 한국의 이번 총선 데이터를 보고 우와, 이런 건 처음 본다 라고 했다죠. 미베인 교수가 국가를 착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베인 3차 보고서 14페이지의 일부를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투표율에 대한 딥티 통계값을 보면 현저한 멀티 모달리티가 나타나는데, 이는 그림 1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딥티 통계값과 멀티 모달리티가 무슨 뜻이냐? 먼저 멀티 모달리티는 우리말로 다봉성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확률 분포의 형태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봉우리가 하나 있을 때는 단봉, 영어로는 유니모달이라고 하고, 봉우리가 두 개 있을 때는 쌍봉, 영어로는 바이모달이라고 합니다. 그럼 봉우리가 세 개일 때는 삼봉이겠죠. 영어로는 트라이모달이라고 합니다. 쌍봉부터는 봉우리가 여러 개 있다 하여 이를 다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자, 미베인 교수가 그림 1에 나온 투표율 분포에서 현저한 다봉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림 1의 투표율 분포가 상단의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어떻습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분포 모두 쌍봉이죠. 이게 바로 미베인 교수가 말한 현저한 다봉성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봉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량이 딥티라고 했죠. 보시는 화면은 미베인 교수가 작성한 선거 포렌직스 가이드라는 문서에 나오는 딥티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딥티란 단봉성을 테스트하는 방법이라고 하죠. 이 테스트의 의미를 설명한 부분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집단적 선택이 일어나는 역동적 과정에 대한 이론적 증명에 의하면 광범위한 조건에서 투표율과 당선자 득표율의 확률 분포는 단봉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상적인 투표율과 당선자 득표율의 확률 분포는 단봉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쌍봉인 확률 분포는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보시는 화면은 미베인 교수의 이 포렌직스 모델에 관한 강의 자료인데요. 여기 다봉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선거 부정 행위가 있으면 선거의 분포는 다봉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표율의 확률 분포가 단봉의 형태가 아니라 쌍봉, 삼봉 등의 다봉성을 가질 때 미베인의 모델은 이를 선거 부정으로 감지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미베인 교수는 이번 총선의 투표율 분포가 다봉성을 띠므로 선거 부정이 의심된다고 말한 것이죠. 다시 문제의 투표율 분포를 보시죠. 투표율 분포가 모두 쌍봉으로 나타나죠. 그렇다면 투표율 분포가 이렇게 쌍봉으로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미베인 교수가 한국의 사전선거 제도에 대해 감을 못 잡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투표율 분포에서 오른쪽 봉우리가 그래프의 가장자리에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100% 근처에 몰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표율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죠. 한국에 이런 지역이 과연 있을까요? 이 100% 근처에 몰려있는 투표율의 비밀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표 결과 자료의 형식과 구조 때문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강남구 갑 선거구의 개표 결과를 조회한 결과입니다. 이 포렌직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투표율과 득표율의 분포 패턴을 가지고 선거 부정을 감식하는 모델입니다.
미베인 교수는 보시는 것과 같은 선관위의 자료를 긁어다가 모델에 집어넣고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선거의 투표율입니다. 먼저 잠깐 투표율의 개념에 대해 산식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투표율은 일단 유권자들의 공간이 전제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죠. 어떤 지역의 투표율을 계산할 때 그 지역 내 전체 유권자 수를 분모에 넣고 분자에는 해당 지역의 투표자 수 또는 투표자 수에서 무효표를 뺀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당일 선거에서는 지역별, 구역별로 투표율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갑의 신사동 제1투표소라는 곳은 그곳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미리 정해져 있죠. 여기 선거인 수라는 항목이 바로 해당 지역의 유권자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에서는 투표율의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사전선거 구역에 사는 유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분모인 해당 지역 내 유권자 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선거인 수에 사전투표자 수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사전투표율은 10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 신사동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수는 2,716명이고 투표수도 똑같이 2,716명이죠. 무효표수인 19명을 투표수에서 빼고 계산해도 투표율은 99.3%가 나옵니다. 보시는 화면에 투표율 분포에서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오른쪽 봉우리의 정체가 바로 100% 근처에 몰려있는 사전투표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답이 나왔죠? 저게 쌍봉인 게 부정선거 때문일까요? 아니죠. 미베인 교수가 모델에 올바른 데이터를 넣지 않고 가비지를 넣었기 때문이죠. 만일 미베인 교수처럼 한다면 사전선거가 도입된 이후의 선거는 몽땅 투표율 분포가 쌍봉이므로 부정선거로 감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베인의 가비지 데이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베인 교수는 관내 사전투표가 집계되는 행정구역 단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본선거의 투표소 단위로 간주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의 행정구역상 읍면동은 시군구의 하위 레벨이죠.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로 집계된 데이터와 읍면동 단위로 집계된 데이터를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해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의 유권자 수를 집계할 때 강남구나 강서구, 양천구의 유권자 수와 동등하게 다뤄야겠죠. 해화동의 유권자 수는 이화동, 사직동, 신사동 등의 유권자 수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베인 교수는 종로구 단위의 데이터를 해화동 단위의 데이터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관내 사전투표는 강남구 갑이란 선거구 안에 하나가 있고 관내 사전투표는 신사동, 노년 1동, 노년 2동 등 동별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는 선거구 단위로 있고 관내 사전투표는 선거구의 하위 지역 단위인 읍면동 수준에서 각각 하나씩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당일 투표는 읍면동 수준보다 더 하위 지역 단위의 투표소로 쪼개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배경 지식을 갖추지 않았던 미베인 교수는 선거구 단위의 관외 사전투표, 읍면동 수준의 관내 사전투표를 신사동 제1투표소, 노년 1동 제4투표소와 같은 투표소 구역으로 간주하고 투표율과 득표율을 계산해서 모델에 때려 넣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관위가 제공하는 사전투표 데이터는 동일한 수준의 행정구역으로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베인 모델의 입력 변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미베인의 eForensics 모델은 호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상황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베인의 eForensics 모델이 가솔린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가솔린차에 경유를 넣으면 차가 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미베인 교수의 eForensics 모델은 애시당초 사전선거 제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한국의 선거 부정 감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미베인 교수의 실수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소속을 하나의 정당으로 보고 각 선거구에서 복수의 무소속 후보를 한 명의 후보로 간주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21대 총선의 투표율은 66% 정도인데 미베인 교수의 그래프에서는 여전히 8, 90%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투표율 분포가 쌍봉으로 나타난 이유는 선거 부정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사정에 대한 미베인 교수의 이해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미베인 교수는 아직도 사전선거의 투표율을 계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사전선거 데이터의 집계 단위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3차 보고서에서 해결됐으니 넘어가 준다 쳐도 어떻게 두 번이나 수정한 보고서에서 어느 나라 투표율인지 모를 자료가 버젓이 나오고 아직도 한국의 사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이터를 집어넣은 결과를 가지고 다른 나라 선거에 대해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둥 이러쿵저러쿵 하는 모습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련된 공개적 발언을 할 때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말을 아껴야 하며 무엇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베인 교수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박원호 교수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미베인 3차 보고서를 본 박 교수의 소감을 인용합니다. 내가 사전투표에 대해 그렇게 설명해줬는데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상으로 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